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4월 16일 토요일 남북예창 시작합니다. 남북 간 주요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ECN 한반도입니다. 4.13 총선과 함께 우리의 관심을 모았던 뉴스는 바로 중국에서 집단 귀순해온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이야기인데요. 사진으로 공개된 종업원들의 외모와 탈출 이유, 또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탈출 작전 등 하나하나가 모두 화제거리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엘리트 계층의 균열 조짐도 새롭게 조명을 받았는데요. ECN 한반도, 오늘은 이번 집단 탈북 사건의 전말, 그리고 그 파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맹윤아 리포터입니다. 중국 저장성 닝보시 역사문화거리에 위치한 북한 유경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뒤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那里是朝鲜餐厅吧？不好意思，我们这边的话停业整顿了，暂时不营业。 한참 만에 만난 중국인 식당 관계자가 영업 중단 이유를 털어놓습니다. 服务员跑了，服务员跑了。什么时候？5号晚上6号那个呀，好像应该这样子的。我们不要跑。 이곳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은 20명 남짓. 이 가운데 13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服务员多少？将近18个吧，多少？20多个。20个人啊？都跑了吗？我还不清楚，我不是这里负责人了。 당초 연길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들은 지난해 말 경영난 때문에 이곳으로 옮겨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북 제재로 한국 손님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이곳에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听说了吗？那个他们跑掉的消息。他们我也不知道具体他们为什么走掉什么之类的，反正我看他们最近是没什么营业的。 특히 탈출 전날에는 식당 안에서 서로 치고받는 큰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小时前里面就发生争吵了嘛，就这了，有动手了，反正就是争吵了。就里面的人说的吗？是里面说的。 중국 외교부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지난 6일 합법적인 여권을 들고 정상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류경 식당의 북한 종업원들은 지난 5일 밤 식당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튿날 동남아 제3국을 거쳐 7일 항공기 편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한편의 첩보 영화처럼 귀순을 감행한 지 이틀 만에 모든 과정이 치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점퍼와 청바지를 입고 여행용 가방까지 들었습니다. 얼핏 봐도 여느 여행객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은 집단 탈북을 감행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입니다. 탈북 종업원 13명 중 30대 남성 지배인과 여종업원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20대 초반의 여성들입니다. 특히 이들이 일한 중국의 북한 식당은 노래, 춤 실력 등과 함께 무엇보다 출신 성분이 좋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부모들 같은 경우에 일정한 그 영향력을 다 가진 대상들이라고 봐야겠죠. 중간층 정도에서 권력층에 근무를 하든가,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 위아버리 부분에 근무를 한다든가, 또 해외 이제 개특에 종사를 한다든가 이런 대상들이 자녀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종업원 7명의 탈북 동기와 심경입니다. 한 종업원은 대북 제재가 심화되면서 북한 체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서울로 탈출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북한에서 못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잘 살고 싶다.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해 대한민국의 딸로 살고 싶다는 포부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탈북의 직접적 계기는 북한 당국의 외화 상납 압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촉구되는 외화 상납 요구 등 압박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애창 제작진은 과거 중국 북한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했던 탈북자 한모 씨를 만났습니다. 한 씨의 첫 반응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북한 체제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13명이 입맞추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 어느 한 명이 꼭 그거 샀어요. 13명 중에 벌써 2명이 입맞춰도 있잖아요. 어느 한 명이 대신 때리는데 그게 사실은 인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올 때 볼모라 그러죠. 종업원들은 아빠 엄마가 볼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탈북 한번 감행을 한다. 엄청 힘들어요. 우리 정부의 북한 식당 출입자제 권고에 중국 정부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거란 설명입니다. 지금은 온 세계 와서 북한을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에서도 가지 말라고 공고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지 마라 이렇게 그 식당으로.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제재를 해버리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안 가주면은 장사가 안 돼요. 저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자연스럽게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1987년 북한 청진항에서 목선을 타고 입국한 김만철 씨 가족. 11살 막내 아들부터 장모와 처남에 이르기까지 일가족 집단 탈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96년 말에는 김경호 씨 일가족 17명이 힘들었어요. 우리 근데 자녀들이 있어가지고서 아버지를 업고 옆에 끼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2004년 7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탈북자 468명이 동남아에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해외 대사관이나 국제학교에 집단으로 들어와 한국행을 요구하는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본격화된 집단 탈북. 하지만 이번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은 삼엄한 감시를 받은 외화벌이 일꾼들이 서로 논의해 한꺼번에 탈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과거 탈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번 종업원 탈북에서 봤듯이 가족 단위보다는 직장에서의 일을 같이 했던 그룹들이 생사를 같이 하는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종래의 가족형에서 집단형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집단 탈북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생계형 탈북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배고픔이나 가난이 아닌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탈북 도미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탈북 사건 직후 취재진이 찾은 중국 베이징의 북한 식당. 종업원에게 집단 탈북 소식을 아는지 묻자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한 13명이 남한으로 갔다 오고 그랬는데 혹시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을 찾고 있는데 혹시 어느 식당인지 모르세요? 개발 찾았습니까? 그 식당을. 탈북한 종업원들이 지난해 근무했던 연길의 북한 식당에서는 종업원들이 취재진을 억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북 제재 여파는 멀리 네팔에 있는 북한 식당에까지 미쳤습니다. 계세요? 왜 이렇게 어두워요? 어디 분이십니까? 불이 꺼지고 손님도 없는 식당. 판매용 특산품이 있던 진열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도 그렇고 말 못할 것도 아니지. 이 식당은 외화 상납금을 채우기 위해 김치를 만들어 주변 상점에 팔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개국 130여 개 북한 식당에서 북한이 송금해온 외화는 연간 1,000만 달러 수준. 하지만 대북 제재 이후 경영난으로 폐업이 이어지고 절반가량은 상납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북한이 이제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 탈북하신 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이제 귀순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좀 계속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종화된 우리 세계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각종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되온 북한군 정찰총국. 지난해 이곳에서 근무해온 고위 간부 한 명이 망명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령에 해당하는 대좌계급. 일반 부대에서는 장성급의 위상을 갖는 군 출신 탈북자 가운데 최고의 급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적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입국한 이 간부는 현재 국내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정찰총국이 행한 대남 공작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프리카와 동남아에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 그리고 김정은의 비자금 창고인 노동당 39호실 간부 등 외화벌이 일꾼 대여섯 명도 지난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일종의 체제에 가장 충성을 해야 될 이런 중성 세대가 집단으로 지금 체제를 거부를 하고 지금 대한민국으로 넘어간 사례가 아닙니까? 김정은에게 주는 그 메시지도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 권력층이라든가 북한 정부안에 알려질 경우 아마 그 파기변량이 어느 계기보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정은 시대에 따르는 이른바 북한 엘리트 집단의 탈북. 그 바탕에는 김정은이 보여준 공포 통치에 대한 두려움. 북한 체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회의적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모부 장성택,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등 권력의 상층부들이 제거 숙청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엘리트들은 좌불안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김정은의 광기와 변덕으로 언제든도 자신이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 상류층의 동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탈북 나흘 만에 북한은 예상대로 전대미문의 유인 납치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종업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특단의 징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지탱해온 핵심 계층의 동요. 그리고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확인시켜준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도발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주민들의 불만은 내부에서부터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